자, 다음 3번 자릿수 보는 거. 십진법이니까 자릿수 보는 건 뒤에 0이 몇 개냐 이걸 보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일단 3번 문제를 보면 2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똑같은 2의 4제곱을 5번을 더했고, 뒤에 5의 세제곱은 5의 5제곱 더하기 5의 5제곱 더하기 5의 5제곱, 똑같은 건 3번을 더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느냐? 잘 봐봐. 우리 똑같은 수의 덧셈은 곱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2가 몇 개 곱해져 있으니까, 몇 개 더해져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더해져 있으니까 나는 쟤를 5 곱하기 2의 4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5의 5제곱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곱하기, 여기 사이는 곱하기니까 곱하기 5의 세제곱은 3개, 그럼 3 곱하기 5의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거예요. 그럼 얘가 몇 자리 수인지를 알기 위해서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얘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거든. 2가 4개, 5가 5개야? 그럼 개수를 맞춰서 5 4개만 밖으로 나가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5 곱하기 2의 4제곱, 남는 거 3 곱하기 5 하나 내비두고 나머지를 2 곱하기 5의 4제곱으로 이 4개, 5 4개를 뒤로 묶어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러면 5, 25 곱하기 3은 75니까 우리 요 놈은 75가 될 거고요. 2 곱하기 5는 10인데 10의 4제곱이야? 그럼 뒤에 0이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최대한 10의 거듭제곱으로 뒤로 뽑아서 이렇게 뒤로 빼내면 뒤에 0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는 거고, 따라서 몇 자리 자연수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숫자의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답은 6자리 자연수가 된다? 이게 답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자, 다음 4번은 배수 비교를 하는 건데, 위에 지수의 배수 비교예요. 그럼 지수의 배수 비교는 방법이 두 가지야. 첫 번째, 5를 같게 만들 수도 있고 밑을 같게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 밑을 같게 만드는 게 힘들면 우리가 지수를 같게 만들 수도 있어요. 되니? 즉 밑을 같게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얘기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밑이 똑같아. 2의 5제곱하고 2의 7제곱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느 쪽이 더 커요? 2의 7제곱이 더 큰 거죠. 지수가 큰 놈이 큰 거예요. 밑이 같을 때는 지수가 큰 놈이 큰 거예요. 다음, 지수가 동일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3의 10제곱하고 5의 10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야. 지수가 똑같아. 10, 10으로 똑같아. 그럼 이때에도 밑이 큰 놈이 큰 거지? 이쪽이 큰 거야.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큰 거예요. 밑이 큰 놈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밑이 같으면 지수가 큰 놈이 더 큰 거고, 지수가 같을 때는 밑이 큰 놈이 더 큰 거지. 그래서 여기는 무슨 수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냐면 2의 60제곱, 여기로 3의 40제곱, 5의 30제곱, 여기는 10의 20제곱, 여기는 80의 10제곱, 이거의 크기를 비교하래요. 그래서 봤더니 밑이 2, 3, 5, 10, 80이야. 밑을 똑같이 만드는 게 가능하겠니? 안 되죠. 소인수가 다 달라. 얘 2, 3, 5, 얘는 2하고 5, 8은 2하고 5, 8도 2하고 5. 그치? 그럼 밑이 2인 놈도 있고 3인 놈도 있고, 소인수가 똑같으면 어떻게든지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밑을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얘는 소인수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럼 밑을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 됐니? 그럼 그때는 지수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봤더니 여기가 60, 여기가 40, 여기가 30, 여기가 20, 여기가 10이야. 그럼 지수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 지수들의 뭐를 생각하는 거냐면 최대 공약수를 생각하는 거지. 됐니?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의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되는 거야? 10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밑이 1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나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의 6제곱의 10제곱, 따라서 2의 6제곱이 얼마니까?
64니까 얘는 64의 10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3의 4제곱의 10제곱. 지수법칙을 거꾸로 쓰는 거야. 40을 4 곱하기 10으로 쪼개는 거라고. 그러면 4 곱하기 10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를 한 게 3의 40제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3의 4제곱은 얼마야? 81이거든? 그래서 얘는 81의 10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5의 30제곱도 마찬가지. 이놈을 5의 세제곱의 10제곱으로 하는 거야. 근데 5의 세제곱은 125니까 125의 10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의 20제곱도 10의 제곱분의 10제곱. 그럼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얘가 100의 10제곱. 얘는 그대로 80의 10제곱. 그럼 이제 드디어 지수가 다 똑같다는 거지. 10 다 똑같아졌으니 됐니?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해보면 제일 작은 건 뭐가 되는 거겠어? 지수가 제일 작은 거니까 얘가 그러니까 밑이 제일 작은 놈이니까 얘가 제일 작은 놈이겠지? 맞아요? 그래서 제일 작은 놈은 2의 60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작은 놈은 뭐겠어요? 얘가 그 다음 작은 놈이지? 맞아요? 밑이 작은 놈을 찾으면 지수가 10으로 다 똑같아졌으니까 밑에 크게 순서대로 쓰면 되는 거라고. 그럼 그 다음 작은 놈이니까 우리 80의 10제곱. 그 다음 작은 놈은 얘 3의 40제곱. 그 다음 작은 놈은 10의 20제곱. 그 다음에 제일 큰 놈이 5의 30제곱. 얘가 제일 큰 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순서대로 2의 60제곱, 80의 10제곱, 3의 40제곱, 10의 20제곱, 5의 30제곱.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하라고 시키면 되니? 저렇게 하는 거다. 자, 다음 5번. 이것도 분명히 시켜보면 충격적인 계산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분수의 계산 못하고 덧셈인지 곱셈인지 헷갈리고 이거 계산 못하면 난리 나는 건데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은 4의 x 빼기 1제곱 더하기 4의 x제곱 더하기 4의 x 더하기 1제곱이 3의 4제곱 더하기 4하고 똑같대. 이때 저런 x의 값이 뭔지를 구하래. 됐니? 그러면 나는 얘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게 이거거든. 자, 지수 법칙을 쓰면 난 여기 있는 4의 x 빼기 1승을 4의 x승 나누기 4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4의 x승 나누기 4의 1승 걔를 4의 x 빼기 1승이라고 쓰는 거야. 지수 법칙 생각해봐봐요. 그치? 근데 다 이렇게 쓰려면 x는 뭐보다는 커야 돼? 1보다는 커야겠죠? 혹은 1이 될 수도 있긴 하지. 1이 되면은 아니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수가 0이나 음수가 되는 경우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지수는 무조건 자연수가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일단 x는 2보다 커 같은 자연수가 돼야 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얘는 그대로 4x승이고 여기는 4의 x 더하기 1승은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요? 4의 x승 곱하기 4의 1승이니까 얘가 4 곱하기 4의 x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봐봐라. 여기 4의 x승, 4의 x승, 4의 x승 다 똑같은데 앞에 숫자만 더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4x승인데 4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고 여기 앞에는 1이 곱해져 있는 거고 여기는 4x승인데 앞에 4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4 더하기 1은 5에다가 4분의 1을 더했으니까 얘가 4분의 4, 5, 20 더하기를 하면 21 곱하기 4의 x승이라고 나는 여기 좌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니?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4의 x승이 얘는 4개, 얘는 4의 x승이 1개, 얘는 4의 x승이 4분의 1개.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걔네들 다 더했대. 그럼 4분의 1, 4 다 더하면 4분의 21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곱하기 4의 x승. 그러니까 이거는 4의 x승을 문자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문자처럼 생각하고 동명끼리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의 4승은 81. 거기다가 3을 더했으니까 84.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20이라고 84하고 약분해서 4. 4가 이쪽으로 곱해주면 4의 x승이 4 곱하기 4는 4의 제곱. 따라서 x는 2. 풀었죠. 저런 걸 우리 지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지수 방정식.
즉 지수 방정식은 뭐냐면 우리 지수에 미지수 x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야. 이 지수 방정식 하긴 근데 올해부터 고등학교 책에서 지수 방정식이라는 표현 안 쓰고 지수가 포함된 방정식이라고 써요. 용어를. 그거랑 그거 하긴 한데 어쨌든 지수를 포함한 방정식. 자, 다음 6번도 잘 보세요. 6번도 이거 이제 자릿수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건데 또 자, 2의 x제곱 곱하기 5의 x 마이너스 4제곱이 12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2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럼 아까 자릿수 따질 때는 x의 개수랑 5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다시 x의 개수랑 아니가 5의 개수랑 2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 자, 그런데 얘는 맞춰줄 때 항상 개수를 작은 쪽에 맞춰주는 게 맞거든. 됐어? 그래서 x가 커요? x 빼기 4가 커요? x가 크지? 그럼 개수를 x 빼기 4개로 맞춰주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얘를 이렇게 쪼개는 거지. 여기 있는 2의 x제곱을 2의 4제곱 곱하기 2의 x 빼기 4제곱 여기 뒤에 5의 x 빼기 4제곱 얘가 이렇게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 맞아? 지수법칙 쓰면 4하고 x 더하기 x 빼기 4를 더해서 x가 되는 거 맞아? 맞잖아. 그치? 그런데 x보다 x 빼기 4가 작으니까 x 빼기 4인 쪽으로 맞춰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2의 4제곱은 얼마야? 16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의 x 빼기 4제곱과 5의 x 빼기 4제곱이니까 얘는 지수법칙으로 쓰면 또 10의 x 빼기 4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맞죠. 됐니?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x 빼기 4제곱이랑 5의 x 빼기 4제곱을 곱하면 걔가 10의 x 빼기 4제곱이 되는 거예요. 지수법칙. 그러면 이 수는 16에다가 뒤에 0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에다가 곱하기 빼고 16에 뒤에 이제 0이 쭉 있는데 이 0이 x 빼기 4개가 있는 거죠. 10의 x 빼기 4제곱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12자리 자연수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12자리래요. 그럼 2개 빼고 나면 0이 몇 개 있다는 뜻이야? 10개가 있다는 뜻이지? 따라서 x 빼기 4가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얼마예요? 14? 얘가 답이에요. 번 퍼즐 오른쪽 가로의 표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세 수의 곱이 모두 다 같을 때 x 나누기 y의 값을 구하라.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세 수의 곱이 모두 다 같대. 그럼 여기는 2의 제곱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128이라고 돼 있는데 128은 2의 7제곱이고요. 여기 64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2의 6제곱이에요. 이건 숫자들 선생님이 외우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2의 거듭제곱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 나중에 뭐 어차피 많이 계산할 때 많이 쓸 거니까. 따라서 나는 요 가로줄의 곱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7제곱 곱하기 2의 6제곱이니까 이놈이 2의 15제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여기 2의 5제곱이 있으니까 됐니? 요 세로줄 어차피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숫자들의 곱이 모두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줄의 곱도 2의 15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7개, 5개, 12개가 있으니까 몇 개만 더 있으면 돼? 3개만 더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다음 가로 세로 대각선이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곱한 것도 곱이 얼마가 되어야 돼? 2의 15제곱이 되어야겠지. 근데 여기는 5개, 6개, 11개니까 여기는 2가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한 것도 곱이 우리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2의 15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4개, 2개, 6개가 있으면 여기는 2가 9개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만 15개가 되는 거야. 따라서 x는 2의 9제곱, y는 2의 4제곱이 되는 거고 이때 x 나누기 y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의 9제곱 나누기 2의 4제곱 그러면 2가 4개씩 약분되고 위에 2가 5개가 남겠죠. 그래서 답은 2의 5제곱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맞죠? 퍼즐 푼 거예요. 퍼즐. 가로 세로 대각선의 곱이 모두 다 똑같대 라는 걸 이용하면 저기 있는 숫자들을 저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거 빨간색은 괜히 구했네요. 빨간색은 구할 필요도 없었는데 어차피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하면 x, y가 다 구해지지 않니? 빨간색은 괜히 구했네요. 미안해요. 쓸데없는 짓 해서. 자, 다음 8번부터는 진짜 단순 무식 계산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는 모습을 한번 쭉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계산 방법하고 순서가 맞는지 그리고 계산 결과가 맞는지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쳐다보세요. 새로 보여줄 건 없어요. 이건 단항식의 계산이니까 단항식의 계산 순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괄호를 먼저 푸는 거야. 분배법칙이란다.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괄호를 해결하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곱하거나 나누면 끝이거든. 자, 8번 문제를 볼게요. 얘가 3분의 1 a제곱 b의 세제곱 나누기 여기도 3분의 2의 a 세제곱 b제곱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6 ab가 6x제곱 y 6x제곱 y 나누기 2분의 x 랑 같을 때 y를 구하라는 거거든. y를 a와 x를 사용하여 나타내라. 됐니? 왜 b는 없어? b는 사라지나 보다. 그러니까 b는 없겠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원칙적으로 계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 거고 실제 계산할 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선생님 옆에다 직접 하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원칙적으로 하면 뭐냐면 이거야. 먼저 지수법칙을 사용해. 그럼 여기서 지수법칙을 사용하면 얘가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a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그래서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있는 거고 나누기 얘도 지수법칙을 사용해주면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a 세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의 제곱 괄호 이렇게 되는 거고 곱하기 마이너스 36 ab는 뭐 그대로 있는 거고 가 여기도 6x제곱 y에다가 여기 있는 나누기 2분의 x는 곱하기로 바꾸면 x분의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요? 그 다음 계산합니다. 얘는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27분의 1이에요. 그러면 27분의 1에다가 a제곱의 세제곱은 a의 6제곱 b의 세제곱이니까 b의 세제곱 여기 나누기도 곱하기로 바꿀게요. 그럼 얘는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9분의 4인데 나누기를 했으니까 위아래가 바뀌어야겠지? 그럼 뭐라고 써주면 되고 4분의 9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a의 6제곱인데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꾸면 위아래가 바뀌어야 되니까 곱하기 a의 6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위에 9가 있으니까 여기다 1 써줄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b의 4제곱인데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었으니까 곱하기 b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36 a, b를 그대로 두고 자 요거는 계산하면 x가 하나 약분되어 사라질 거니까 6 곱하기 2는 12 x, y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약분할 거 약분하고 계산 한번 쭉 해볼게요. 자 9하고 27하고 약분했어요. 그럼 3이죠. 그러면 3, 4, 10이니까 12가 약분되고 나면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숫자는 더 이상 남은 게 없으니까 숫자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자 다음 A가 여기 6개 여기 6개 있어요. 날리고 나면 여기 A 하나 남죠? 그래서 A 하나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B는 여기 3개 여기 4개 날리면 여기 하나 남는 건데 그 B랑 얘랑 또 날라가지 않겠니? 그럼 써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3에 요것만 좌변은 요것만 남는 거야. 다 사라지고 가 12x y 돼요. 그럼 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0x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래서 y는 12x분의 마이너스 3a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x 아니 4x분의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답이에요. 마이너스 4x분의 a.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은 계산할 때 얘를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이런 귀찮은 짓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놈을 쓸 때 그냥 분수로 이렇게 쓰는 방법을 선택을 해. 그래서 앞에 아무런 기호가 없거나 앞에 곱하기 기호가 있는 건 분자로 가고 앞에 나누기 기호가 있는 건 분모로 가면 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여기다가 3분의 1 a제곱 b의 세제곱은 자 얘는 앞에 아무런 기호가 없지. 그럼 얘는 분자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세제곱을 해서 바로 쓰는 거지. 3분의 1의 세제곱은 27분의 1 a제곱의 세제곱이니까 a 6제곱 b의 세제곱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는 3분의 2의 a 세제곱 b 제곱의 제곱은 앞에 나누기가 있지. 나누기가 있으면 얘는 분모로 가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서 쓰면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9분의 4에다가 여기는 a의 6제곱 b의 4제곱 얘는 분모로. 다음 마이너스 36 ab는 앞에 곱하기 기호가 있으니까 앞에 곱하기 기호가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거라고? 분자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36 ab 이렇게 써주거든.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똑같아. 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도 되고 근데 선생님은 그것보다 6x제곱 y 나누기 2분 x 이렇게 계산하는 걸 선호해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저기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분수로 이렇게 후루룩 써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식이 복잡해지면 이 방법이 선생님 훨씬 더 편한 것 같아. 그냥 근데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뭘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얘가 편해서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한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9, 3 곱하기 12니까 12분의 1. 근데 12분의 1인데 여기 마이너스 36이 있으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숫자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A 6개 여기 하나 나왔으니까 A. 그 다음 B도 3개, 1개, 4개 여기 4개니까 쫙쫙쫙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좌변이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고 우변도 2가 위로 올라가면 12. 그 다음에 X는 약분해서 하나 사라지고 Y는 남는 거니까 X, Y.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하는 편이에요. 됐어? 방법이 두 가지야. 저런 식으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꾸역꾸역 분자분모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그냥 얘네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야. 어차피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덩어리 앞에 아무런 기호가 없거나 곱하기 기호가 있으면 분자로 보내고요. 덩어리 앞에 나누기 기호가 있으면 그 덩어리는 분모로 보내는 거야. 됐어? 그래서 한꺼번에 쭈르륵 써놓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9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10번도 별거 없죠. 10번도 이거를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면 별 얘기. 10번도 알아서 하세요.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거기 이제 순환소수가 나와서 문제인 건데 거기 있는 순환소수는
다 뭘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요. 11번도 위에서 그러니까 이웃한 두 칸의 식을 곱하여 얻은 결과를 아래 칸에 쓴다고 했으니까 A 알맞은 식을 구하시오? 계산 다 하면 되죠. 이게 뭐가 문제야? 문제 될 거 없죠? 다음 12번도 문제 될 게 없고 13번도 어떤 식 A를 더하면 뭐 이거가 되고 이거에서 어떤 식 B를 빼면 요놈이 된다? 그럼 A도 구하고 B도 구해서 4A 빼기 3B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어려울 게 없죠? 14번 문제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은 뭔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것도 약간 부정방정식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자, A에 4A 빼기 3제곱하고 A에 4A 빼기 3제곱하고 A에 마이너스 3A 더하기 11제곱이 똑같아요. 됐니? 그럼 이거는 얘 때문에 뭐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야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된대. 그럼 얘랑 얘랑 똑같아지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거든. 자,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4A 빼기랑 마이너스 3A 플러스 11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됐니?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놀랍게도 4A 빼기 3이랑 마이너스 3A 플러스 11이 달라도 이 두 개가 똑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두 번째는 A가 1일 때에도 두 개가 똑같아져요. A가 1이요. A가 1. 그럼 A가 1이면 얘는 밑이 1이기 때문에 지수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저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M이라고 했는데 A의 값의 합이라고 하니까 뭐지? 또 다른 경우가 있나? 라는 게 이거예요. 됐어? 그래서 A가 1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됐니? 왜냐면 자 봐라. 밑이 1이면 야 1의 제곱하고 1의 세제곱은 똑같니 다르니?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다를 때 이 두 수가 똑같아지는 건 밑이 1일 때밖에 없어요. 됐어? 밑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도 되기는 해. 근데 마이너스 1이면 짝수수가 똑같아져야 되는 거라 일단 마이너스 1은 조금 예외적인 거고 일단 1. 그리고 여기는 A가 자연수라고 하지 않았어? 자연수? 그럼 마이너스 1은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위에 거는 3A가 넘어가고 3이 넘어가면 7A가 14가 돼야 되니까 A 값이 2가 될 수 있는 거고 A 값이 1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됐죠?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M이라고 하면 M은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예요. 맞죠? 요거 못 찾을까봐 그거 설명해 주려고 요거 한 거고요. 다음 이 뒤에 건 쉬워요. 2의 22제곱 2의 22제곱 곱하기 25의 10제곱 곱하기 45라고 일단 쓸게요. 45 나누기 3의 b제곱이 22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b의 값의 합을 n이라고 한대. 이것이 22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b의 값의 합을 n이라고 한대요. 자, 따라서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45를 소위수분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2의 22제곱 25의 10제곱 곱하기 45니까 45는 5, 9, 45 그래서 얘가 5, 9 5 곱하기 3을 먼저 쓸게요.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일단 자릿수 얘기를 했으니까 밑을 2와 5로 다시 다 바꿔볼게요. 밑에는 3의 b제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2의 22제곱이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3의 제곱도 맨 끝으로 뽑고 자 25의 10제곱은 25가 5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10제곱을 하면 얘는 곱하기 5의 20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뒤에 5가 하나 더 있네. 그럼 21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나누기 3의 b제곱이라고 얘는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얘가 몇 자리 자연수인지 생각하지 말고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 있는 놈이랑 분자 있는 놈이랑 약분돼서 사라져야 되지 않겠니? 맞아요? 그럼 약분돼서 사라진다고 치면 b가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b가 2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맞지?
그럼 먼저 b가 1이라고 해봐. 그럼 b가 1이면 얘가 3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2의 22제곱 곱하기 5의 21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몇 자리 자연수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 5가 21개니까 2도 21개. 그럼 2를 앞으로 하나 뽑아서 얘가 6 곱하기 10의 21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까? 됐어? 다시 봐봐요. 네, 다시 쓸게요. 여러분 이걸 알아들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은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는 2의 22제곱을 2 곱하기 2의 21제곱으로 바꾸고 2의 21제곱하고 5의 21제곱을 묶어서 10의 21제곱으로 바꾼 거야. 그럼 남은 게 2하고 3은 하나씩 남았으니까 얘가 6 곱하기 10의 21제곱으로 바뀌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앞에 6이 하나 있고 뒤에 0이 몇 개가 있는 거니까 21개가 있는 거니까 22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 맞죠? 따라서 b가 1이 되는 건 가능. 얘 가능. 단 b가 2가 된다라고 하면 얘가 통째로 약분이 되니까 이때도 2의 22제곱 곱하기 5의 21제곱만 남을 거고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10의 21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도 22자리 자연수가 되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b는 모두 될 수 있어요. 2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는 1 또는 2가 되는 거고 이때 자연수 b의 값의 합을 n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n은 얼마가 될까요? 3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n값도 3이고 n값도 3이니까 n 더하기 n의 값은 얼마가 돼? 6이 된다? 이게 답이에요. 답은 6이야. 어? 33분? 간 보는 거야. 오늘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자, 일단 숙제부터 먼저 알려줄게요. 숙제는 53쪽까지 하세요. B, 스텝 B까지만, C하고 B까지만. A는 내비두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들도 집에 가서 안 풀어준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고 풀어준 문제들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15번. 얘도 할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15번은 뭐냐면 자 봐라. 2a 더하기 7b가 마이너스 5라고 주고 이때 뭐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2b 마이너스 5분의 2a 빼기 3b 플러스 3분의 2a 빼기 5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얘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문자가 몇 개니? a, b 두 개지. 되니? 그러면 이 위에 식을 변형시켜서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값을 구하라고 한 얘기는 문자가 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되니? 그런데 문자가 사라진다는 생각을 만약에 했다고 치잖아? 그러면 이 식을 변형시켜서 여기다 집어넣고 어렵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얘를 정리하면 위에 식이 튀어나오게끔 돼 있어요. 무조건. 됐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식을 정리하는 게 먼저일까? 혹은 주어진 조건식을 대입하는 게 먼저일까? 이게 먼저일까? 이게 먼저일까? 항상 이게 문제가 될 거야. 됐니? 그런데 아주 특이한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얘를 먼저 하는 게 좋다. 이거는 대입은 맞아. 그래서 일단
복잡한 식이 주어지면 식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에요. 됐어? 그리고 대입은 마지막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됐죠? 그럼 식을 정리해 봅시다. 아니 갑자기 웃은 이유가 이거 식 정리하라고 했더니 여기다가 15 곱하고 여기다 이거 죽는다. 아니야. 됐어? 등식이 있을 때는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를 날릴 수가 있겠지만 여기다 15 곱하고 여기다 15 곱해서 얘는 분모가 사라지고 3 남고 이거 분모 이런 짓 하면 안 돼 얘들아. 됐어? 얘는 등식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 있는 5, 3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됐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분모가 5와 3이니까 뭘로 통분을 해주면 좋을까? 15로 통분을 해주면 좋겠지. 이건 통분하는 거야. 분모를 날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15분에 통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15를 곱해줘야 되니까 30b가 될 거고요. 요 분자에는 15가 되려면 3을 곱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3을 곱할 때 제발 여러분들 또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빼기 3을 곱하되 이 뒤에 분자에다가 반드시 좀 괄호를 써주세요. 나는 2a 빼기 마이너스 3b에다가 전체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지. 여기 괄호 안 쓰잖아? 그럼 요 안에 부호가, 이 괄호가 풀릴 때 여기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거를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통분해서 올릴 때는 제발 얘를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여기다가도 괄호, 여기다가도 괄호를 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괄호 안 쓰면 선생님 장담하는데 분명히 실수해요. 그 다음에 얘도 3이 15로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5 곱하기 괄호 열고 안에가 뭐예요? 2a 빼기 5b가 있다. 물론 요즘 표현대로 선생님처럼 고인물이 되면 저 괄호 안 써도 안 틀려요. 하도 많이 계산해보면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눈으로 쫙 머릿속으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쫙 보이기 때문에 실수 안 하고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계산 경험이 적으니까 분명히 실수를 할 거고, 따라서 그 실수를 막는 방법은 통분을 할 때 제발 이 위에 덩어리, 이걸 덩어리라고 생각해서 괄호를 쳐주면 실수를 안 할 수 있다. 정리해볼게요. 그럼 얘는 30b 괄호 풀어주면 마이너스 3이 6a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3은 9b 여기는 플러스 5, 2, 10a 마이너스 5, 5, 25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다시 15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동량끼리 계산할게. 마이너스 6a랑 10a래요. 그럼 얼마가 돼? 4a가 되겠죠? 그러면 4a. 그 다음에 30b, 9b, 39b 빼기 25b니까 플러스 14b가 되겠죠. 맞죠? 플러스 14b 나누기 15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정리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대입을 해야 돼. 근데 여기 2a 더하기 7b가 있어.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려면 여기 있는 4a 더하기 14b는 우리 2a 더하기 7b의 몇 배인 거예요? 2배인 거겠지? 2a 더하기 7b를 2배를 하면 4a 더하기 14b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2a 더하기 7b가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밑에 15분의 위에는 2 곱하기 마이너스 5 그래서 5랑 얘랑 약분하면 3 따라서 답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분의 2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야.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식이 주어졌을 때는 그 식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에요. 정리하는 게 우선이야. 대입은 마지막에 해도 돼. 자, 다음 16번 좀 특이한 형태를 한번 볼게요. 16번. 자, 16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 얼마래요? 얘가 3일 때 조건식이 좀 수상하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 3일 때 여기 뭐를 계산하라고 했냐면 2x 플러스 3xy 빼기 2y 나누기 밑에는 x 빼기 2xy 빼기 y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라. 얘는 정리할 거 있겠니 없겠니? 없죠. 이 상태에서 내가 뭘 어떻게 정리해? 정리할 거 없죠. 되니? 그리고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 3이라고 주었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기도 웃기지 않니?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직접 대입이 안 될 때는 나는 이거를 갖고 얘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어떻게든 넣어보고 싶은데 이거를 여기다 적용해보고 싶은데 여기에 x분의 1도 없고 y분의 1도 없는데 이걸 여기다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죠? 그래서 직접 대입이 불가할 때는 반드시 뭐를 생각해? 얘를 변형시키는 거야. 됐니?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변형 중에 가장 흔한 변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분, 약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식의 변형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봐라. 얘를 통분을 해보자 이거지. 주어진 조건식을 통분을 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곱하기 y분의 y 빼기 x가 3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니? 그럼 양변에 x, y를 곱해서 나는 y 빼기 x가 3xy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럼 잘 봐봐라.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그럼 나는 y 빼기 x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거든. 그럼 얘를 잘 보면 얘가 2x 빼기 2y잖아. 그럼 얘를 분배법칙을 쓰기 전 되돌려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y 빼기 x 더하기 3xy라고 쓸 수 있겠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y 더하기 x니까 마이너스로 살짝 분배법칙을 쓰기 전으로 되돌려주면 y 빼기 x 빼기 2xy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런 게 좀 어렵겠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는. 분배법칙을 쓰기 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이걸 우리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됐어? 분배법칙을 쓰기 전으로 되돌아. 얘가 왜 이렇게 바뀌어요? 얘를 전개해 보세요. 얘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되니? 근데 왜 이렇게 바꾼 거냐면 나는 y 빼기 x를 만들라고 이렇게 묶어낸 거야. 이걸 묶어낸다, 혹은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y 빼기 x가 생기잖아요. 그럼 생기면 이거를 여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도 넣는 거야. 맞죠?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 여기가 3xy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2가 곱해져 있네. 그럼 마이너스 6xy 더하기 3xy 나누기 여기도 y 빼기 x가 3xy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xy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동량끼리 계산해서 위에는 마이너스 3xy 밑에는 마이너스 5xy니까 xy가 약분되고 나면 답은 얼마가 돼? 5분의 3?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맞지? 되게 어려울 거긴 한데 일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겠다. 다음 17번은 말장난 하는 거니까 식으로 옮겨서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18번.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래. 이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x 곱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플러스 y 곱하기 z분의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z 곱하기 여기도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고등학교에 가서도 맨날 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라. 뭐가 안 돼? 직접 대입이 안 되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있으면 나는 그놈을 대입하겠으나 대입할 수가 없잖아요. 되니? 그럼 변형을 하라고 했지? 근데 얘를 뭐 변형할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밑에 식을 변형하는 거야. 대입하기 위해서 밑에 식을 변형할 거야. 근데 가장 흔한 변형이 뭐라고? 통분, 약분 이런 거라고. 그럼 나는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x 곱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통분하면 yz분의 우리 뭐 y 플러스 z라고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지.
그다음 플러스 y 곱하기 요것도 통분하면 zx분의 위에는 z 더하기 x라고 통분을 할 수 있을 거고 플러스 여기도 z 곱하기 xy분의 x 더하기 y라고 이렇게 통분을 할 수 있지 않겠니? 됐어? 근데 이렇게 통분하면 이렇게 통분하면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y 더하기 z가 뭐라고 마이너스 x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아?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근데 그렇게 하면 미안 나 고등학교 거랑 이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얘가 풀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그거 방법을 모르네. 됐어? 그래서 얘는 미안해 이렇게 변형하면 중학생들은 못 푸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이렇게 하면 식이 점점 더 복잡해져. 나는 간단해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식이 점점 더 복잡해지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돼. 잘 봐봐. 얘를 먼저 전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전개를 해줘볼게. 자, 전개를 해줘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y분의 x 더하기 z분의 x 플러스 z분의 y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x분의 z 더하기 y분의 z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통분을 했냐면 이렇게 통분을 하면 분모가 같은 놈들끼리 계산을 할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얘랑 더하는 건 어렵지만 얘랑 더하는 건 쉽지 않아요? 맞아? 마찬가지로 z분의 x랑 z분의 y를 더하는 건 쉽지 않겠니? 그리고 x분의 y랑 x분의 z를 더하는 것도 쉬울 거예요. 그래서 더해주면 얘네들끼리 같은 색깔들끼리 더해주면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거든. 같은 색깔들끼리 더해주면 얘가 y니까 y분의 위에는 x 더하기 z 플러스 z끼리 묶어주면 z 부모가 z인 것들끼리 더해주면 z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빨간색도 x분의 y 더하기 z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할 준비가 된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x 더하기 z를 볼래요?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x 더하기 z는 뭐랑 똑같아? y만 반대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y랑 똑같은 거 맞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 더하기 y도 마이너스 z랑 똑같은 거고 여기 있는 y 더하기 z도 마이너스 x로 똑같은 거야. 즉 이렇게 변형을 한 이유가 이렇게 하고 대입을 하지 않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y 약분되고 얘도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도 zz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1만 남을 거고 얘도 xx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1만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얘가 답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직접 변형이 안 되면 직접 대입이 불가 혹은 어떻게 대입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면 일단 식을 바꾸는 거야. 변형을 하는 거야. 됐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식을 이리저리 변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이리저리 변형해서 방법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여러분들 오시게 여기까지 3쪽까지 풀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합시다.